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수업이죠. 네, 오늘은 가위바위보 앱을 만들면서 뷰 그룹, 그리고 뷰 바인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좀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최초로 낸 안드로이드 앱이, 최초로 출시한 안드로이드 앱이 가위바위보 앱이었어요. 2017년인가? 그때였는데 외주로 안드로이드 가위바위보 앱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때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업으로 만들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롭네요. 아무튼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이렇게 empty activity, next, 그 다음에 앱 이름을 rock, paper, scissors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rock, paper, scissors 가위바위보여가지고 scissors, scissors, rock, pap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rock, paper, scissors가 맞습니다. 네, 일단 그래들 싱크 한번 기다려 주시고 네, 옛날 얘기 좀 더 하자면 그때 이제 앱이 뭐였냐면 이제 가위바위보를 연속 8번 이기면 무료로 치킨을 주는 그런 앱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어, 그 연속 8번 이기는 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광고를 보여주고 그 광고비로 치킨 값을 내겠다 이런 식의 원리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가위바위보 연속 8번 이긴 사람들이 한 열 몇 명 됐는데 광고비로 600원인가 밖에 못 벌어서 돈을 엄청나게 잃었던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안드로이드 앱만 개발해서 돈만 벌고 나왔죠. 네, 아무튼 이제 가위바위보 앱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그 뭘 배워야 하냐면 이제 XML을 좀 배워야 돼요. XML 어디에 있냐? 이 레이아웃 XML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 여기 액티비티 메인 보이죠? 저희가 메인 액티비티 앱을 딱 실행했을 때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에 맞춰가지고 이제 화면이 그려지는데요. 이 Set Content View 덕분에 이걸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커맨드 클릭하면은 그 레이아웃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네, 이거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디자인은 이제 이렇게 UI, UX가 보이는 거고 코드 누르면 그 XML 파일이 보이는 거고 스플릿 누르면 둘 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바꿔도 여기 내용이 바뀌고 아니면 여기에서 내용을 바꿔도 여기 내용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헬로 월드의 느낌표를 빼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느낌표가 빠지죠. 이걸 여기에서도 수정 가능해요. 네, 여기서 여기 텍스트 이렇게 써 있죠. 네, 이렇게 느낌표 다시 넣어줍시다. 그럼 여기 코드도 또 수정이 됐죠. 서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의를 그 안드로이드에서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XML로 보통 정의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뷰라는 게 있고 그 뷰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번 써줄게요. 이 뷰라는 게 있고 뷰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룹이 뭔가요? 그룹 거의 한국말이죠. 너 무슨 그룹에 들어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영어긴 한데 아무튼 뷰 그룹은 뭐냐면 뷰를 담을 수 있는 뷰를 뷰 그룹이라고 불러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볼까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보면은 extends view 그룹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뷰 그룹도 보면은 네, 뷰 그룹을 상속한다고 나오고 이 뷰 그룹을 눌러 보면은 뷰 그룹은 또 뷰를 상속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안드로이드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뷰를 상속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텍스트 뷰 볼까요? 텍스트 뷰는 이제 extends view, 네, 뷰를 상속하네요. 여기서 뷰 상속 안 하는 거 XML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뷰를 상속하는 것 중에서 뷰 그룹이 있고 뷰 그룹을 상속하는 애들은 전부 뷰를 담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뷰 그룹이 또 다른 뷰 그룹을 담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뷰 그룹과 뷰가 있는데 이 뷰 그룹 중에서 저희가 가장 자주 쓰는 게 99%의 경우에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씁니다.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 이런 식으로 여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죠. 여기 사이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뷰를 넣어주면 돼요. 이 텍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뷰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이 텍스트 뷰 안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열 수가 있거든요.
열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뷰를 넣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텍스트 뷰는 뷰 그룹이 아니라 뷰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닫아줄게요. 이렇게 닫아주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뷰랑 뷰 그룹이. 네, 이해되지요? 다들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별 내용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 텍스트 뷰를 클릭해 볼까요? 클릭. 지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면은 그냥 헬로 월드가 나오는데 이 헬로 월드를 클릭했을 때, 이 눌렀을 때 어떤 뭐 메시지 같은 걸 띄워주는 코드를 짜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눌렀을 때 어떻게 될지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정의해 줄 수 있을까요? 이 XML은 그냥 데이터 덩어리인데 여기 안에 이걸 눌렀을 때 어떤 작용을 해라. 이런 식의 논리는 코드에서 해줘야 돼요. XML에서 못 해줍니다. 그럼 코드에서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XML에 있는 이 텍스트 뷰 객체를 이 코드에서 끄집어내서 그 코드를 추가해주면 되는데 한번 끄집어 내봅시다. value text view equal 해가지고 이걸 끄집어 낼 건데 끄집어 내기 위해서는 id가 필요합니다. id를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hello text라고 불러줍시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이 텍스트를 찾아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그 객체를 넣어줄 겁니다. 넣어주는 방법은 찾아야 되니까 find겠죠. find view by id 해가지고 객체 타입은 text view.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find view by id죠. 그럼 id를 넣어줘야겠죠, 당연히. id를 한번 넣어줘 봅시다. id를 넣는 방법은 r 대문자 r 점 id 점 한 다음에 넣어주면 돼요. 이 r이 뭘까요? 이 r은 resource의 줄임말입니다. 이 res 뭘까요? 이 res도 resource 줄임말입니다. 이 res 폴더 안에 있는 어떤 거를 참조해야 될 때는 대문자 r로 하면 돼요. 여기 레이아웃 보이시죠? 이 레이아웃도 r.layout. 해서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아무튼 r.id.hellotext 하면 이 hellotext랑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텍스트 뷰 객체를 이런 식으로 이 변수 안에 담아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에서 이 텍스트 뷰를 참조할 수 있게 됐죠. 그럼 텍스트 뷰, 타입 텍스트 뷰 맞죠? 점 해가지고 set on click listener 하면은 클릭했을 때 어떤 작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이때 뭘 해주면 좋을까요? 이걸 눌렀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명시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죠. 이럴 때 토스트라는 걸 쓰면은 편합니다. 그 토스트가 뭐냐면 그 화면에 이렇게 메시지 띄워주는 애인데 토스트를 한번 띄워줘 볼게요. toast.makeText 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되죠? 이제 그 함수 파라미터들을 보면은 네, 콘텍스트, 텍스트, 그 다음에 듀레이션을 넣어줘야 되네요. 일단 콘텍스트는 뭘 넣어주냐? 이 콘텍스트라는 거, 이 액티비티 보이죠? 이 액티비티가 콘텍스트를 상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this를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가 필요하니까 텍스트, hello world 이렇게 해줄게요. hello world. 그 다음에 마지막 duration은 토스트에 이렇게 상수들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중에서 length short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토스트를 만들었지만 보여주진 않았죠? 보여주기를 실행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넣는 거 까먹어가지고 토스트 왜 안 떠? 이러면서 막 엄청 디버깅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들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안드로이드가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show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야, 너 만들었는데 쇼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번 경고를 줍니다. 네, 그래서 실수할 일이 적죠. 옛날에는 이거 안 떠가지고 저 실수 많이 했어요. 아무튼 실행 한번 해봅시다. 이제 실행을 하면은 여기 실행됐죠. 헬로 월드 눌러볼게요. 이렇게 토스트가 뜨네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XML 파일에 정의된 그 뷰들을 객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봤죠. 근데 이런 식으로 찾는 거는 옛날 방법이에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해요. 이게 역사가 참 긴데 제가 그 안드로이드 개발하면서 한 4번 정도 바뀌었어요. 네, 정말 자주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 방법이 이제 디팩토 그 정석이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이크 월튼 행님이 이 버터나이프라는 걸 만들면서 버터나이프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버터나이프 다음에 이제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넘어가면서 코틀린 익스텐션이라는 걸 통해서 이 find view by id를 대신 해줬던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바인딩 요즘은 이제 뷰 바인딩 가장 최근 나온 뷰 바인딩 그럼 5가지 방법이 있네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데이터 바인딩이 아닌 뷰 바인딩으로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면은 아마 데이터 바인딩 아니면 뷰 바인딩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저는 데이터 바인딩을 혐오합니다. 네, 데이터 바인딩 개 싫어하는데 뷰 바인딩을 할 거예요. 저희는 네, 뷰 바인딩을 할 건데 이제 뷰 바인딩 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식 문서 보면 돼요. 공식 문서 보면은 여기 모듈 레벨 그래들 빌드.그래들 파일에 이걸 추가하라고 나와 있죠. 이 모듈 레벨이 뭐냐? 이 앱 모듈 보이죠? 여기 안에 있는 게 모듈 레벨입니다. 여기 보면은 빌드.그래들 파일 2개 있죠? 여기에 있는 빌드.그래들은 이 프로젝트 레벨에 있는 거고, 여기 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앱 레벨, 그 모듈 레벨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추가해 줄게요. 여기 보면은 안드로이드 안에 빌드 피처스 이렇게 넣어 달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거 부탁을 하고 있네요.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레벨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싱크하고 빌드도 한번 해줄게요. 리빌드 프로젝트.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뷰 바인딩을 추가하면은 앱을 빌드 할 때마다 이 레이아웃 폴더 안에 있는 XML 파일들을 전부 클래스화 시킵니다. 이 클래스화 시킨다는 게 뭔 뜻이냐? 여기 앱 빌드 generated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바인딩 베이스 클래스 소스 아웃 보이죠? 여기 안에 보면은 이 새로운 클래스가 생겼죠. 이거 기존에 없었습니다. 이거 추가해서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추가하면은 이 레이아웃에 있는 모든 XML 파일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자바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어줘요. 이거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네, 짜증나죠? 자바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코틀린만 아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살짝 짜증날 수 있어요. 아무튼 이거 코드를 막 잘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참고로 여기 있는 파일은 수정하면 안 돼요. 이건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activity main binding 이 클래스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에서 어떻게 쓰냐? 일단 멤버 변수로 저장을 해둘 건데 private lateInit file, lateInit인 이유는 onCreate에서 초기화 해줄 거기 때문에 lateInit을 쓰는 거예요. lateInit file. lateInit에 대한 원리를 좀 알고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 원리라기보다는 뭐 내용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코틀린 문서를 좀 참조해 주세요. 그 다음에 activity, 이름 뭐죠? activity main binding. 이 이름 짓는 방법 이해 가시나요? 이름은 여기에 있는 이 파일명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네이크 케이스를 이 캐피털 캐멀 케이스로 바꾼 다음에 뒤에 바인딩까지 이렇게 단어를 붙여주면은 클래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인딩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바인딩 변수 안에 이제 그 내용을 넣어줘야 되겠죠.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이 초기화는 어떻게 하냐면 activity main binding 해서 이 세 가지 함수가 있는데 이 activity에서는 이 두 번째 거를 씁니다. inflate 그 다음에 inflator를 넣어줘야 돼요. inflate를 그냥 할 수 없죠. inflator를 넣어줘야 되는데 inflator는 다행히 그냥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끝. 그리고 이 set content view 보이죠? 여기 안에 더 이상 XML 레이아웃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binding.root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inflate 한번 살펴볼까요? inflate가 뭡니까? inflate가 팽창하다 이런 뜻이죠. 뭐 inflation이 화폐의 팽창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물가 상승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inflation은 화폐량이 팽창하면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원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팽창, 이 팽창이라는 걸 하면 되는데 왜 팽창이라 부를까요? 여기 있는 XML 파일은 실제로는 그냥 정보 덩어리입니다. 이 정보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이 객체들이 생길까요? 이 정보 덩어리를 기반으로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를 마치 뼈다구에 살이 붙는다라고 생각해서 이 팽창시킨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무튼 정보 덩어리를 객체화시키는 걸 inflate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끝냈고, 이 바인딩 객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find view by id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바인딩 점 하면은 바로 헬로 텍스트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끝입니다. 이 차이를 보시면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헬로 텍스트 보이시죠? 이 헬로 텍스트는 어떻게 무슨 원리로 생성되느냐? 이 액티비티 메인에 있던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 객체의 이 변수를 생성해 준 겁니다. 재밌는 건 여기 있는 아이디 보이죠? 이거 스네이크 케이스죠. 스네이크 케이스. 여기 언더스코어 있죠. 이거 뱀처럼 생겨서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스네이크 케이스가 아닌 여기서는 다시 캐멀 케이스, 이 낙타 봉우리처럼 생긴 이 캐멀 케이스로 다시 바꿔주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액티비티 이 XML 파일에서는 아이디를 정해줄 때 이 스네이크 케이스로 적어줘도 알아서 여기서 캐멀 케이스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 XML 상에서 정의할 때는 스네이크 케이스로 써주세요. 저는 스네이크 케이스를 선호합니다. 뭐 캐멀 케이스 쓰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액티비티 XML 속에서는 스네이크 케이스 그리면 바인딩이 알아서 캐멀 케이스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됐죠. 그럼 뷰 바인딩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해해야 되냐면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어떻게 쓰는 건지를 한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속성들 이 애트리뷰트들을 한 번씩 이해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애트리뷰트 ID 아까 저희가 추가해줬죠. 이 ID를 만든 이유는 이런 식으로 바인딩에서 변수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니까 파인딩을 하기 위해서 추가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 width랑 height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죠. width랑 height가 뭐죠? 높이와 두께 이런 거죠. 뭐 이거는 제가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있죠. 왜 있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아직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랩 콘텐츠가 뭘까요? 네, 영어 잘하시는 여러분 다 이해할 거예요. 이 콘텐츠를 감싸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감싸는 최소 크기예요. 랩 콘텐츠는. 그럼 헬로 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 더 커졌죠. 이 뷰가. 이거는 여기 안에 있는 내부 정보, 이 본연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연의 크기를 충족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매치 패런트가 있어요. 매치 패런트를 하면은 이거의 패런트, 아까 말한 이 뷰 그룹 있죠. 패런트란 자기가 속한 뷰 그룹을 패런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패런트고 이 뷰 그룹 입장에서는 얘가 차일드예요. 자식. 아무튼 매치 패런트는 위에 있는 이 뷰 그룹과 똑같이 하라 이 뜻이고 이 뷰 그룹의 크기 어떻죠? 화면 전체 크기랑 똑같죠? 그래서 이 텍스트 뷰도 매치 패런트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화면 전체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60dp 이런 식으로 지정해주면 하이트는 랩 콘텐츠여서 이렇게 그 60dp로 되면은 이제 60dp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공간이 부족해서 내용이 이렇게 개행되죠. 이 개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위아래로 커지는데 커진 이유는 레이아웃 하이트가 랩 콘텐츠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랩 콘텐츠조차 이런 식으로 20dp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텍스트가 잘립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를 랩 콘텐츠로 하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 DP가 뭐냐면 이 density 픽셀이라는 건데 이 density 픽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가 따로 만든 영상을 시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0dp가 있어요. 0dp. 0dp는 뭐냐? 여기서 0dp 있거든요. 여기 괄호 안에 써 있는 거 match constraint라고 써 있죠. match constraint란 뜻은 이 제가 걸어준 constraint 내에서 최대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constraint가 뭔지는 좀 이따가 이제 바로 설명할 건데 그걸 이해하시면은 이런 constraint가 걸려 있을 때 그 내에서 가장 큰 게 0dp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0dp를 가장 많이 써요. 0dp 쓸 일이 가장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마진이랑 패딩이 있어요. 이제 패딩은 뭘까요? 패딩은 요 내부에서 이렇게 간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패딩을 한번 넣어 줘 볼게요. 10dp 이렇게 줄게요. 그럼 이게 커졌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10dp로 이렇게 패딩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한번 크게 줘볼까요? 30dp 이렇게 130dp 주니까 이렇게 됐죠. 이게 130d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0dp, 여기 위아래로 130dp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130dp의 패딩을 준 거고요. 이거를 크게 줄 필요 없으니까 작게 줄게요. 그리고 width도 다시 랩 콘텐츠로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패딩이라는 이런 거고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마진. 그럼 여러분 마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패딩 배웠죠? 마진은 이제 어떻게 설정해 주냐? 여기 이 값들 보이죠? 이게 마진이에요. 마진. 마진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마진 전부 0이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마진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안 먹히네요. 이게 버그 같은데, 네, 버그 같은데, 먹혔나요? 네, 먹혔죠. 네, 먹혔고, 30, 30, 그 다음에, 여기가 신기하게 안 먹히네요. 그리고 뭐였지? 네, 버그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안 먹히니까 여기 텍스트로 그냥 넣어줄게요. margin start, 그 다음에 margin end 이런 식으로 한번 추가해 줄게요. 네, 그럼 이게 적용이 됐죠? 네, 마진은 뭐냐? 아까랑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긴 이유는 그냥 얘 외부적으로 간격을 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래서 이 외부적 간격을 준 다음에 이거를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이것도 줄었네요. 이거 환장하겠네. 네, 다시 컨스트레인트 줄게요. start, end. 이런 식으로 주니까 이제 매치 컨스트레인트 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는 끝까지 갔죠. 이제는 이 컨스트레인트에 있는 이 30을 존중해서 최대 크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에서 margin이란 이런 식으로 외부와의 간격이고 패딩은 내부의 간격이구나 라는 걸 이해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뷰죠. 텍스트 뷰와 관련된 속성들 몇 개 볼 건데 텍스트 사이즈가 있어요. 텍스트 사이즈는 DP를 쓰지 않고 SP라는 걸 써요. 글씨 크기 좀 작죠? 이걸 24SP 이런 식으로 키워볼게요. 왜 SP를 쓰냐? 이 SP와 DP 사이의 관계도 제가 만든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속성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글씨 크기, 글씨 사이즈 아까 했고 이제 글씨 색깔 이런 것도 있겠죠. 텍스트 컬러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스타일도 있어요.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로 뭐 이렇게 이탈릭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뭐 온갖 설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앱 개발을 하면서 디자인 스펙이 나오죠. 그 디자인 스펙을 보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씩 구글링 하면서 이 속성들 찾아가지고 적용해주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속성들이 있고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좀 배워볼 건데 컨스트레인트 봅시다. 여기 어떻게 써있죠? 컨스트레인트 bottom to bottom of 그러면 밑을 밑으로 아까 왜 에러 난지 보인다.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 bottom to bottom of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의 밑에 보이죠? 이게 bottom이죠. 당연히 bottom을 parent의 bottom에 constraint를 해라. parent의 constraint 해라. 이렇게 된 거고 left to left, right to right, top to top 이런 식으로 constraint 걸어줬는데 여러분 left랑 right 이게 맞아 보이나요? left, right. 여러분 left, right 쓰면 안 됩니다. left, right 쓰면 안 되고 start 써야 돼요. start. 그리고 right 쓰면 안 되고 end를 써야 돼요. 네, start랑 left, end랑 right 이 차이가 뭐냐면 start는 여러분 아랍어 쓰는 국가들은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 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그쵸? start는 이 언어가 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랍어 핸드폰을 쓸 때는 start가 오른쪽이고 저희 같은 영어나 한국말을 쓸 때는 start가 왼쪽이에요. 그래서 언어와 무관하게 좀 일관성 있는 그런 뷰를 그리고 싶으면
여러분들 start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right랑 left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start, end 이게 맞습니다. 이게 margin들도 보면은 start, end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constraint를 주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버튼을 하나 한번 추가해 줄게요. 버튼을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추가해 줄게요. 버튼 추가하는 방법 두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추가할 수도 있고 이 디자인에 들어가서 여기 버튼 보이죠? 이 버튼 이런 식으로 끌어와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 가위바위보에 만들 거기 때문에 버튼 3개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3개 다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id를 줍시다. id로 가위바위보 rock, paper, scissors 해서 rock 버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rock, paper, scissors 해서 paper 버튼 rock, paper, scissors paper 버튼 하나 만들고 네, scissors 버튼 하나 만듭시다. scissor 버튼 이런 식으로 3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텍스트에 이 버튼도 재밌는 게 네, 버튼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 버튼은 텍스트 뷰를 상속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에 있는 모든 속성들이 버튼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버튼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버튼에 이제 첫 번째 rock 버튼은 이제 rock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paper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는 scissors라고 써줍시다. scissors 이렇게 rock, paper, scissors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다 대문자 되어 있죠. 이게 진짜 바보처럼 만들었는데 그 버튼한테 all caps라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텍스트 all caps라는 이게 디폴트 값이 true예요. 정말 이상하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걸 false로 해줘야 저희가 이렇게 원하던 대로 소문자로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버튼의 위치를 한번 정해 줄게요. 얘를 이제 constraint를 걸어 주는데 방법이 이제 예를 들어 이 start constraint를 걸 때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parent 하고 싶으면 이렇게 parent 딱 붙이면 되고 예를 들어 이 hello view를 기준으로 하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딱 걸면 돼요. 네. 그러면은 얘 그 horizontal 이 가로 constraint가 걸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얘 가로만 걸면 될까요? 세로로도 constraint가 필요하겠죠. 여기도 메시지가 떴네요. Not vertically constrained. 그래서 안드로이드 입장에서 얘 가로는 어디에 위치될지 알겠는데 세로로는 어떻게 위치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 이제 세로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줄 건데 이거에 밑으로 한번 걸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가 생겨서 얘 위치를 지정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컨스트레인트를 자유롭게 걸어줄 수 있어요. 컨스트레인트 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이거 HTML 웹 쪽 개발해 보신 분 입장에서는 신세계일 겁니다. 왜냐면 웹 쪽에서는 이제 한 방향으로밖에 못 해가지고 계속 네스팅을 해야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2D가 굉장히 2D적인 배열이 굉장히 쉬워요. 뭐 좀 어려운 얘기니까 각설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진 있죠.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합니다. 이거 붙어 있는 거 싫죠. 그러면은 이렇게 50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둬가지고 마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간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실은 얘와 얘를 이거의 가운데로 얘의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오른쪽과 왼쪽을 둘 다 얘의 왼쪽, 얘의 오른쪽 이런 식으로 걸어 두니까 이 뷰의 가운데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50 보이죠?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에서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50이겠죠, 주로.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해요. 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걸 원하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 세 개를 이렇게 밑에다가 배열을 할 건데, 배열을 할 때 이 간격을 똑같이 먹기를 저희는 바래요. 뭔 뜻이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쉽죠. 이 정도만 보면은 컨스트레인트 뷰 웬만큼 씁니다. 저도 선배가 컨스트레인트 뷰 처음에 소개시켜 줬을 때 제가 왜냐면 안드로이드 처음 했을 때 컨스트레인트 뷰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기고 나서 완전 신세계가 열린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선배가 야 요즘 컨스트레인트 뷰 쓴다. 그러면서 컨스트레인트 뷰 어떻게 쓰는지 한 1분 정도 설명해주고 와 이런 거구나 대박이다 하면서 바로바로 그 거의 러닝 커브 없이 썼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뭐가 가능하냐 이 부분은 근데 약간 직접 누가 보여줘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면 이거를 등 간격으로 이 가로축에 대해서 설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개를 이렇게 설정하고 Shift 눌러서 설정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체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체인. 그래서 horizontal chain, 가로 체인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등 간격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와,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보여줬던 그 0dp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컨스트레인트에 맞춰서 최대 크기로 됩니다. 그거를 셋 다 적용해 주면 이런 식으로 3등분해서 먹습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진을 한번 줘볼게요. 마진 10.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5. 여기도 이쪽으로는 5. 이쪽으로 5.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5. 이쪽으로 10. 이런 식으로 주면 아름답죠? 이런 식으로 버튼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그 세로 간격은 이런 식으로 패런트에 맞춰 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패런트에 맞춰 주고 전부 마진을 얼마로 줄까요? 50, 50으로 줄게요. 이런 식으로 50, 50, 50 이런 식으로 줄게요. 그러면은 버튼 배열 예쁘게 참 예쁘게 됐죠? 네, 여러분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쓰는 법 대충 이해 가시나요? 쉽죠? 네,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은 저희 가위바위보 앱을 완성시켜 볼까요? 일단 가위바위보에서 필요한 건 상대방이 뭘 냈는지를 봐야겠죠. 상대방이 뭘 냈는지 보기 위해서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이거 이름은 opponent's hand라고 부를게요. opponent hand 이렇게 부르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디버깅 하고 싶은데 지금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작을까요? 텍스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텍스트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줄게요. 이렇게 상대방이 scissors 냈다. scissors 냈다. 이렇게 하면은 보이죠? 근데 문제가 뭔가요? 저희가 앱을 실행했을 때 이게 보이죠? 근데 이게 보이면 되나요? 안 되죠. 왜냐? 상대방이 아직 아무것도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본값으로 뭐가 보여지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추가해주면 안 좋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 텍스트가 있어야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를 미리 보고 여기 XML 짤 때 더 편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tools라는 게 있어요. tools로 적용한 것들은 실제 실행했을 때 나타나진 않지만 이 XML 상에서 이 디자인 이 에디터에서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tools로 정한 것들은 에디터에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값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지금 보이죠? tools로 3개가 있죠. 항목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임의로 위치를 바꿀 때마다 이 값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값들도 여기 보시면 tools죠. 실제로 적용된 값들이 아닙니다. 그냥 에디터 상에서만 보이는 값들이에요. 이거 2개 지우고 이 상대방이 뭐 냈는지는 어디다가 보여줄까요? 여기 페이퍼에다가 맞춰서 요거의 가운데 페이퍼의 가운데로 해줄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결과를 나타내요. 결과. 그래서 hello text라고 하지 말고 result text라고 한번 불러줍시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 항목들을 얘한테도 줄까요? 네, 글씨 크기 너무 작죠? 네, scissors 좀 크게 보이면 좋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 가운데로 하고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합시다. 여기에서 100 하고 이것들은 0으로 다시 바꿔주고 그리고 랩 콘텐트로 해줍시다. 네, 랩 콘텐트로 하고 또 뭘 하면 좋을까요? 얘도 이제 헬로 월드라고 보여줄 필요 없고 리설트만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패딩도 없앱시다. 패딩도 없애고 tools 해서 text equal result 뭐 you win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죠. 네, 이렇게 하고 얘는 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끝낼게요. 그렇게 막 엄청 예쁘진 않은데 일단 그 코딩을 좀 더 해서 이 앱을 완성시킨 다음에 레이아웃을 좀 더 예쁘게 한번 이미지까지 넣어서 바꿔볼게요. 그럼 일단 구현을 해봅시다. 네, 구현을 하는데 좀 좋은 습관이 뭐냐면 여러분 함수를 어떻게 짜야죠? 함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함수는 작을수록 좋은데 initialize
views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 onCreate에 모든 로직을 넣는 거는 너무 안 예쁩니다, 코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onCreate에서 initialize views를 호출하고 여기 내에서 view 관련 로직을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한 회사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onCreate에 모든 걸 막 때려박진 않아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안쓰는 그 dependency들 다 지워줄게요. initialize views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binding 그 다음에 이 버튼 3개 있죠. 이 버튼 3개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게요. rock 버튼부터 할게요. rock paper scissors,니까 set on click listener 그 다음에 rock paper 그 다음에 scissors 이런 식으로 3개의 버튼이 있고 이 버튼 각각을 처리해 주는데 이제 그 rock paper scissors를 상징하는 뭘 만들까요? enum을 만들게요. enum 이름을 뭐로 할까요? rock paper scissors hand라고 부를게요. hand라고 부르고 enum hand라고 하고 여기 값은 rock paper scissors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enum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끝내는 게 좋고요. 왜 그런지는 왜냐면 여기에 추가로 함수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여기 세미콜론 달아줘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세미콜론 넣어주는데 이제 여기에 enum 같은 경우에 뭐가 있죠? 그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value도 넣어줄 수 있어요. value를 넣어줄 수 있고 뭐라고 할까요? name이라고 할까요? name은 이미 있는데 value 추가 안 할게요. 그냥 value 추가 안 하고 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hand enum을 만들었습니다. hand enum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또 함수 하나 만들게요. 함수 handle 이런 식으로 이름 좀 웃기네요. 그 다음에 hand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그러면 rock 버튼을 눌렀을 때는 handle 해가지고 rock을 넣어줍시다. rock. 그리고 handle에서 여기서는 paper를 처리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hand에서 scissors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겼는지 졌는지 비겼는지를 나타내는 enum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enum은 뭐라고 부르냐? 이제 result라고 부를게요. result라고 부르고 enum 클래스 그리고 얘는 값을 줍시다. 네, 값을 줄게요. status 뭐라 부를까요? statement라고 부를게요. statement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 result 종류가 뭐 있죠? 이겼을 경우가 있죠. 이때는 statement가 you win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기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로 좋은 경우 you draw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진 경우가 있죠. 진 경우에는 you lose 합니다. you lose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이제 스위치문으로 처리를 합시다. 코튼에서 when문이라고 부르죠. when hand 해가지고 일단 승부부터 결정 지어봅시다. 승부는 어떻게 결정 지으면 좋을까요? 일단 랜덤하게 숫자를 정해서 그 숫자로 이제 3분의 1 확률로 이기고 3분의 1 확률로 지고 3분의 1 확률로 비기고 이렇게 짜면 좋겠죠. 그 리설트부터 한번 value로 뽑아봅시다. result 해가지고 어떻게 뽑을 거냐? 일단 이 result 이 배열 있으면 좋겠죠. result 점 이제 values라고 이렇게 있죠. 네, 여기에서 이 인덱스를 3분의 1 확률로 0, 3분의 1 확률로 1, 3분의 1 확률로 2가 나오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을 법하죠. 코틀린에. 있나요? 한번 봅시다. 네, 있군요. 임포트 해볼게요. 그럼 method에 있네요. 이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설명이 나와 있죠. 길게. 여러분 코딩 잘하려면 영어 잘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0과 1 사이의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greater than or equal to 0 니까 0은 나올 수 있고 less than 1.0니까 1보단 작은 그래서 1은 절대 안 나오겠네요.
0과 같거나 큰 혹은 그리고 1보다 작은 숫자가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죠. 거기에다가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 값에다가 toint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toint를 하면 이제 가우스 함수 쉬운 거 마냥 0과 1 사이의 숫자가 나오면 0이 나오고 1과 2 사이의 숫자가 나오면 1이 나오고 2와 3 사이의 숫자가 나오면 2가 나오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0, 1, 2를 3분의 1 확률로 각각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설트를 뽑는 이런 걸 완성했습니다. 좋은 습관인데 이거를 보고 코드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면 여기다 주석을 달면 좋을까요? 네, 이러지 말고 그냥 함수로 따로 뽑아 줍시다. 네, 어떻게 함수를 부를까요? create result 이런 식으로 만들고 네, 함수를 만들고 리설트를 반환하게 하고 여기에 이거를 넣어 줍시다. 네, 이거를 넣어 줍시다. 네. return result 이런 식으로 하고 create result를 이런 식으로 호출해 줄게요. 그래야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 주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도 쉽죠. 글처럼 읽히죠. 결과를 일단 만들어 주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온갖 것들을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웬문으로 할게요. 일단 그 이긴 경우 result.win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result.draw result.los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볼게요. 일단 이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binding. result 텍스트에다가 텍스트에 뭘 넣어주냐? result. statement를 이렇게 넣어줍시다. 이 statement가 뭐였죠? 여기 있는 이 스트링이죠. 그래서 이 result 텍스트는 누구죠? 얘죠, 얘. 여기 안에 있는 이 텍스트에다가 이 statement를 넣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밑에다가는 똑같은 걸 해야겠죠.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스위치문 안에 넣을 필요가 없네요. 그럼 위에다가 빼줄게요. 이런 식으로 result.statement를 넣고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이제 win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win인데 이제 hand에 대해서도 또 웬문을 한번 해줄게요. hand. 네. hand에서 hand가 예를 들어 hand가 락이다. 그러면 이겼는데 내가 주먹을 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뭘 낸 건가요? 상대방은 뭘 낸 거냐면 hand. 상대방은 가위를 냈고 내가 볼을 냈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의 네임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hand. 제가 만약에 paper 냈으면 상대방은 뭘 낸 건가요? 상대방은 이제 그 주먹을 낸 거겠죠. 그래서 여기 주먹에 값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ys를 쓰인 경우에는 binding. opponent and text 해가지고 뭘 넣어줄까요? 이제 제가 가위를 냈고 상대방이 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냈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봅시다. 리설트 안에 제가 이긴 경우에 그리고 이긴 경우에는 이걸 실행하고 이긴 경우에 제가 낸 손에 따라서 알맞은 이 상대방 손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밑에도 이걸 해줄게요. 이렇게 복사하고 내용을 좀 바꿔줘야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왜 에러가 뜰까요? 여기 when을 안 넣었군요. when. 이런 식으로 when으로 바꿔주고 네, 이렇게 정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비기는 경우에는 제가 바위를 냈을 때 상대방도 바위, 상대방도 상대방도 가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제가 지는 경우에 반대로 써주면 되겠죠. paper 여기서는 이제 rock, scissors 그 다음에 여기는 rock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가위바위보 로직이 끝났어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아직 텍스트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볼을 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겼고 상대방은 그 주먹을 냈구나. 또 한번 볼을 내볼까요? 이번엔 졌군요. 그리고 상대방은 가위를 냈기 때문에 제가 진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겼고 이번엔 비겼네요. 상대방이 그 볼을 내고 저도 볼을 내서 비겼군요. 그 다음에 가위를 내볼게요. 상대방도 가위를 내서 비겼어요. 이런 식으로 가위바위보를 만들었네요. 별로 안 예쁘죠, 앱이? 한번 예쁘게 바꿔볼게요.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그 상대방이 뭐가 나왔는지를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이번 기회에 좀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텍스트 뷰 대신에 그림으로 바꿀 건데 이런 그림 파일들이 필요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외주했을 때 썼던 그림 파일들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이거 옛날에 외주했을 때 썼던 이미지들인데 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얘네들 다 익스포트 해줄게요. 익스포트 해주고 익스포트 해주고 이거 좀 노가다입니다. 네. 참고로 이거가 그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인데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5만원? 이 학생 할인 받으면 5만원, 할인 못 받으면 1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주로 디자이너들이 이제 스케치 아니면 피그마를 써요. 네, 피그마는 무료고 윈도우, 맥 둘 다 됩니다. 저는 스케치를 좀 선호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엑스포트 다 했죠. 엑스포트 한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로블에 이런 식으로 그 파일들이 생겼네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사진들 다 있죠. 그럼 이 사진들 한번 추가해 봅시다. 여기 있는 버튼들 보이죠? 이 버튼들을 버튼 말고 이미지로 바꿀게요. 이미지로 바꾸는데 이미지 뷰랑 이미지 버튼이 있죠. 두 개 차이를 한번 볼게요. 차이를 보기 위해서 둘 다 써볼게요. 이미지 뷰로 하나 만들고 여기 거는 이미지 버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둘 다 source라는 게 있어요. source를 통해서 어떤 그림으로 만들 건지 이렇게 정하는 건데 drop을 해서 여기에 있는 그 paper 여기 rock이죠. rock을 넣어줄게요. rock을 넣어주면 이렇게 rock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밑에 거에 나가는 이제 paper이죠. 여기서는 source로 paper 이런 식으로 넣어줄 텐데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뭐냐면 이거 재밌는 게 이미지 버튼이 이미지 뷰를 상속해요. 네, 이미지 뷰를 상속하고 차이는 여기 뒤에 배경 보이죠? 이 배경 차이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미지 버튼 쓸 일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배경 이거 없애주고 싶으니까 백그라운드 하고 이게 컬러 안드로이드 컬러 트랜스페런트 넣으면 이제 없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없앨 수 있는데 귀찮죠. 이미지 버튼 쓸 일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소스랑 백그라운드를 뭐 서로 다르게 하고 싶거나 아니 진짜 쓸 일 없어요. 이미지 버튼 솔직히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이미지 뷰 써요. 이미지 뷰. 어차피 그 클릭 안 되는 뷰 없거든요. 그 set on click listener 있죠. 그거 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뷰를 상속한 모든 것들은 on click listener가 있어요. 굳이 버튼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희는 편하게 이미지 뷰 쓸게요. 이미지 뷰 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추가할 때 보면 이거 색깔 다르죠? 색깔 다른 이유가 눌렀을 때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럼 눌렀을 때 색깔과 그 눌렀을 때 이미지랑 안 눌렀을 때 이미지 서로 다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드로블에 XML 파일을 추가해 줘야 돼요. 드로블에 이렇게 여기다가 rock 버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어주고 이 셀렉터 보이죠? 이 셀렉터를 통해서 눌렸을 때랑 안 눌렸을 때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하고 state pressed가 true인 경우 어떻게 할 건지랑 이제 아이템 해가지고 그냥 일반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셀렉터로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셀렉터에서 눌려있을 때는 그 드롭을 어떻게 하지? 안드로이드 이런 경우에는 드롭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드롭을 네, 저도 오랜만에 합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 스테이트 프레스트 안드로이드 드로브. 이런 식으로 셀렉터를 통해서 이렇게 눌렸을 때랑 안 눌렸을 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록 넣고 여기에다가는 록 프레스트를 넣어주면 봐봐요. 이렇게 됩니다. 네, 아니죠. 프레스트 될 때 프레스트를 넣고 프레스트 안 됐을 때를 일반 걸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로 미리 볼 수 있는데 프레스트죠. 눌렀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 안 눌렀을 때는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머지 버튼들에 대해서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3개 만들고 네, 여기서 그냥 록 쓰지 마세요. 록 쓰지 말고 록 아까 만든 록 버튼을 써주면 이제 눌렀을 때 색깔이 실제로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도 페이퍼 버튼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마지막 시즐 버튼. 아, 여기 있군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3개가 나왔죠. 사이즈가 서로 다르네요.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크기 통일시켜 줄까요? width를 이렇게 하이트를 통일시켜 줍시다. 이렇게 50dp로. 네, 이런 식으로 통일시켜 줍시다. 네. 통일된 크기로 버튼 3개 있죠. 생각보다 안 예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걸 텍스트 뷰로 하지 말고 이것도 이미지 뷰로 합시다. 이미지 뷰로. 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텍스트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러면 텍스트 이런 거 필요 없고 여기도 텍스트 이거 필요 없죠. 다 지워줍시다. 이거 관련 없는 속성들 다 지워주고 네. 이제 여기 이미지 뷰 상대방이 뭐 냈냐 하면 여기에 기본 값으로 이 퀘스천 마크 치킨 퀘스천 뭐 냈는지 아직 모를 때입니다. 이걸 넣어주고 이제 마지막 이거 윈도 이미지로 바꿔줄 건데 이미지 뷰 너무 많이 쓰네요. 이미지 뷰 밖에 없네요. 네, 이미지 뷰로 바꾸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다 지우고 기본 값으로 뭘 넣냐 기본 값이 없어요. 기본 값 없고 이런 식으로 둡시다. 여기 툴스로 추가해 줄까요? 툴스로 소스로 이제 윈 넣어줄게요. 윈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거 텍스트 없죠. 에러로 다 뜨네요. 이제 리설트로 뭘 넣어줘야 되냐? 리설트로 소스를 넣어주면 돼요. 소스를. 네. 리설트 텍스트에는 set drawable 네, drawable을 넣어주면 되고 그 drawable은 이제 리설트에 따라 다르겠죠. 리설트에 따라서 리설트 윈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이넘에 넣을게요. 리설트에서 스테이트먼트 대신에 resource id를 넣어줍시다. resource id int 하고 여기에다가 r drawable 치킨 윈 넣고 여기에다가 r drawable lose withdraw 넣고 여기다가 r drawable lose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합시다. 아마 이 drawable les라고 이렇게 애노테이션까지 달아주면 더 좋아요. 아무튼 한번 봅시다. 여기서 create result 하고 여기서 drawable로 result resource id 네, resource id 하고 drawable을 가져와야 되는데 context compat get drawable 그래서 여기 context 넣어주고 context 뭐였죠? this 넣으면 되죠. activity가 context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네. value가 resigned 안 된다. 네. set drawable 네, set image drawable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하게 해주면 돼요. 이거 함수로 바꿔줄까요? 이거 다 적어주기 힘드니까 private fun set opponent hand 그 다음에 hand 넣어주고 hand 이렇게 하고 네 hand에 따라서 hand가 만약에 sis를 쓰면 rock이면
binding.opponentend.set image drawable 그 다음에 context compat get drawable this 그 다음에 이제 뭘 넣었냐 치킨 r drawable chicken rock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scissors만 왜 복수일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고 일단 이거 정리해 봅시다. 더럽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 다음에 여기다가 scissors를 이렇게 set opponent hand scissors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rock set opponent hand rock 해주고 여기는 좀 노가다네요. 노가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페이퍼 코딩하면서 노가다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rock 해주고 이거 좀 노가다 줄임 방법 없나? 빔으로 뭘 할 거냐면 매크로 만들어줘서 쓸게요. 매크로 set opponent 이거 여러분 이해 아마 안 되실 겁니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네. 편하네. 네. 빔이라는 걸 쓰면 이렇게 매크로 쓰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노가다 하시고 네, 이제 완성했어요. 이제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됐고 누르면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on pressed 이런 식으로 색깔 변해요. 그리고 누르면 lose 상대방이 보내서 제가 진 겁니다. 비겼죠? 이겼죠? 네, 이런 식으로 앱을 완성했어요. 훨씬 예쁘죠? 그리고 좀 더 예쁘게 하나만 바꿉시다. 하나만. 이 뒤에 있는 배경 색깔을 바꿀게요. 뒤에 있는 배경 색깔. values 가면은 colors라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색깔을 추가해 줄 수 있는데 여기다가 colors 해가지고 primary라고 해서 색깔 하나 추가해 줍시다. 이 색깔이 있네요. 이 색깔 이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네. 배경색을 primary로 바꾸고 안드로이드 백그라운드에 색깔 넣어줄 수 있거든요. 색깔을 넣어줄게요. primary 그러면은 이렇게 예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파란색 배경에서 앱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앱이 참 예뻐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뭐 많이 배운 것 같죠? 예쁜 가위바위보 앱. 여러분들은 이걸로 사업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완성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이번 수업 좀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네,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배우긴 배워야 되는 내용이니까 다음 수업은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훌륭한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됩시다.